안녕하십니까, 조현욱입니다. 자, 이제 위험물 기능장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를 준비하시는데, 일단 공부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위험물 기능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출제 기준은 어떻게 되고, 합격을 하려고 하면 몇 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한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험물 기능장은 이제 우리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 보는 이 위험물 관리 이런 과목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자, 위험물은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기능장은 가장 상위에 있는 자격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위험물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자격증을 준비하는 아주 대단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높은 자격증을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위험물 기능사와 산업기사를 하신 분도 있으시고, 아니면 이제 다른 자격증을 준비하기 위한 전 단계로 바로 그냥 위험물 기능장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위험물 기능사와 산업기사를 시험 이제 보셔가지고 합격을 하셨던 분들은 좀 수월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그냥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자격증 자체가 기능장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화학을 전공을 하시거나 아니면 화학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수월하나, 자, 이제 이 화학이 사실 뭐 쉽지는 않죠. 당연히 이제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고등학생 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자, 화학을 어려워했었고, 자, 여러분들도 화학을 공부를 안 했거나 뭐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 이제 수업만 잘 들으시고 믿고 따라오시면 이 화학에 대한 부분 완벽하게 이제 어렵지 않게, 그리고 이제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자,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능장. 그러면 합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총 60점 만점에 60문제죠. 100점 만점에 몇 점 이상?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오냐면 총 60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럼 문제 수로 기준을 바꿨을 때 몇 문제? 36문제. 상 정답이면 합격. 자, 위험물 산업기사와 다르게 꽈락이 없습니다. 한 과목 그냥 통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꽈락이 없고 60문제 중에서 36문제 이상 받으면 합격이죠. 그래서 위험물 기능장은 실기보다 필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수월합니다. 이제 공부에 이제 투자해야 될 시간도 이제 실기에 비해서 많이 적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이제 우리가 필기만 합격할 것이 아니라 실기까지 해야 될 거기 때문에 필기 때 확실하게 공부를 해 두시면 아무래도 실기 때 좀 수월해집니다. 자, 60문제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과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책에 보시면 이제 화재 이론,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험물 안전 관리, 공업 경영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한마디로 이제 화재 이론. 그래서 이제 저는 화재와 소화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험물 강류의 특징, 위험물의 성질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위험물 안전관리법. 그리고 이제 기능장 과목에는 공통적으로 공업 경영이 들어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화재와 소화는 이제 화재가 무엇인가? 자, 위험물이 왜 위험하냐면 이제 불이 잘 나거나 이제 대표적으로 아니면 이 불나는 것을 잘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물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제 그 화재,
불나는 현상, 각종 이제 용어, 이제 각종 이제 현상에 대해서 보고 불났으니까 불을 꺼야겠죠. 이제 소화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특이하게 뭐가 들어갑니까? 여기에 이제 일반 화학의 기초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유체역학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총 해서 화재와 소화에서 한 15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험물의 성질은 여러분들 위험물 이제 공부하실 거니까 다 아시겠죠? 위험물 1부터 66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문제, 대략 20문제. 안전관리법도 약 20문제. 그럼 몇 문제 남았죠? 지금 55문제 나왔죠? 대략 이 정도 나오고 공업 경영에서는 6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총에서 61문제가 돼버리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의 이제 오차는 있습니다. 자, 공업 경영 6문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총 60문제가 되겠죠. 딱 이렇게 20문제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이 정도 비율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디에 많이 할애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똑같이 전부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공업 경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6문제 전부 다 맞추려고 하면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쉬운 것은 뭐냐면 공업 경영 이 파트 자체가 워낙 좀 적습니다. 양도 적고,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 한 10년치만 잘 보셔도 10년치 하면 1년에 몇 회차죠? 1년에 2번 보니까 1년에 12문제가 나옵니다. 10년치 하면 120문제예요. 120문제 그냥 문제 보고선, 정답 보고 해설 보고 이 정도로만 하셔도 적어도 2-3문제는 커버가 됩니다. 커버가 된다라는 말은 문제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문제랑 정답만 잘 알아도 이 중에서 반은 여러분들 맞추실 수 있겠죠. 나머지 이제 막 2-3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전부 다 가져가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 공부하다가 머리 빠져요. 그래서 자, 공업 경영에서 이제 한 절반 정도 맞춘다고 하고, 자, 일반화학, 유체역학 어렵죠. 자, 최근 들어서 이제 유체역학 파트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안 나올 때도 있었고 많이 나와봤자 뭐 2문제, 3문제 정도 나왔는데 출제에 이제 비중이 많이 늘지는 않아도 약간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과감히 유체는 버려라. 아니면 기출에 나왔던 계산 문제도 빼고 그냥 이론, 단답형 문제만 외워도 뭐 한 3문제 나오는 것 중에서 1문제는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체역학 자체가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 공부하는 것보다 다른 거 공부하는 게 더 수월해요. 이거 3문제 전부 다 맞출 정도로 공부하시는 그 양이면 여기 20문제 정도, 20문제 다 맞출 수 있는 양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 공부하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합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화재와 소화, 일반 화학이 들어가는데 일반 화학도 사실 어렵지 않아요. 계산 문제, 계산식 외우고 대입하고, 그리고 이제 산업기사와 다르게 이 일반 화학에서 막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문제, 여기서 최소 10문제 이상은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3문제 했었죠. 그러면 총 이제 13문제. 여기 40문제인데 위험물의 성질에서 몇 문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최소 위험물 성질에서 최소 한 14문제는 받아야겠죠.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안전관리법은 암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는 화학적인 성질을 이해하면 좀 더 잘 받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암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몇 문제, 여기서 한 12문제 아니면 13문제, 이게 최소 기준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몇 개 나오죠? 10개, 14개, 24개, 12개 하면 36개, 여기에 3문제, 39개. 간신히 턱걸이 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최소 기준을 제가 설명한 겁니다. 15문제 중에서 10문제 당연히 공부하면 받아야겠죠. 20문제 중에서 14문제, 20문제 중에서 12문제. 저는 정말 최소의 기준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만 꾸준히 맞아도 합격을 하지만 조금 더 써갖고 각 파트별로 한 문제만 더 더해도 43문제가 되죠. 이 정도면 여러분들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5문제 위아래 한두 문제 정도면 시험 합격하는데 난이도가 좀 높아져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안정권에 이제 여러분들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 다 고득점을 받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한다? 일단 합격이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찝어주는 것만 이제 잘 보셔도 어떻게 된다?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최근 합격률을 보면 이제 필기 쪽 합격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력공단에서 합격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 약간 조정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위험물 기능장이 최근에 한 뭐 2년 정도 보시면 합격률이 좀 많이 올라간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필기보다도 약간 실기 쪽에서 실기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자, 실기 때 대비 잘하기 위해서는 필기 때 합격을 위한 공부를 일단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시되 좀 더 이제 약간 더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실기 때 이제 많이 수월해지겠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여러분들 위험물 기능장 이제 수업 잘 들으시고 모두들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